4번과 이름과 업무와 급여를 검색을 하시는데 출력할 때 순서는 업무를 오른차순으로, 그 다음에 급여를 오른차순으로 출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셀렉트로 선택하게 될 컬럼은 EMPNO와 eName과 job과 salary. 마지막 컬럼 뒤에는 쉼표 안 쓰죠. 모든 컬럼은 EMP 테이블 안에 있고요. 정렬 순서는 job, 두 번째 순서는 salary.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 14명의 직원에 대한 모든 레코드가 다 출력이 됐고요. 업무 이름은 업무 이름은 문자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됩니다. 애널리스트 A가 먼저 나오고요. 클럭 C가 두 번째, 매니저가 세 번째, 프레지던트가 네 번째, 세일즈맨이 다섯 번째로 나오고요. 같은 애널리스트면 여기는 비교는 되지 않겠네요. 급여가 같기 때문에 같은 클럭들 중에서는 스미스라고 하는 클럭이 800으로 제일 적게 받고요. 밀러라고 하는 클럭이 1300으로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들 중에서는 클라크라고 하는 매니저가 2450으로 제일 적게 받고요. 그다음에 존슨이라고 하는 매니저가 2975로 제일 많이 받습니다. 사장님은 한 분밖에 없겠죠. 프레지던트는 한 명밖에 없고 세일즈맨은 1250, 1250, 1250, 1500, 그 다음에 1600 이렇게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있네요. 네. 네, 정리하시는 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더바이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그, 중복되는 데이터는 제거하고 출력하기예요. 중복되는 음, 데이터는 제거하고 출력하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EMP 테이블을 볼게요. EMP 테이블에 직원이 몇 명이 있냐면 14명이 있어요. 우리. 그죠? 테이블을 열어서 볼까요? 열어서 보겠습니다. 14명의 직원이 있어요. 음, 다 이름도 다르고, 뭐, 담당하는 업무도 조금씩 다르고, 부서 번호도 달라요. 부서 번호도 달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EMP 테이블에서 다른 거는 다 무시하고 부서 번호만 검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몇 건이 출력이 될까요? 14건이 출력이 되겠죠. 14건이 출력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select DEPTNO from EMP. 이렇게 하면 직원이 14명이니까 1번 직원은 뭐 이름이 우리가 DEPTNO만 검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레코드는 볼 수가 없고 부서 번호만 볼 수가 있죠. 20번, 30번, 또 30번, 20번, 30번, 30번, 10번 이런 식으로 14개를 다 출력을 해줘요. 음. 근데 만약에 죄송합니다. EMP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만 검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실제로는 뭐 몇 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서 번호가 몇 번 등장하는 부서 번호가 어떤 부서 번호들이 등장하느냐 10번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40번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알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14개의 부서 번호를 다 출력해야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20번, 30번, 30번 이렇게 중복이 되면 그냥 한 번만 출력하고 끝내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중복되는 데이터는 제거하고 출력하기에. 자, 이럴 때 사용하시는 거는 select distinct 구문이에요. distinct, select distinct입니다. distinct는 우리말로 뭐 영어 사전 찾아보면 뭐 구분되는
뭐 구별이 되는, 구분이 되는 뭐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 검색 셀렉트는 선택해라. 구분이 되는 부서 번호가 구분이 되는 것만 셀렉트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20번, 30번, 10번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와요. 직원은 14명이 있지만 14명의 직원들이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 있었고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 있었고 3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또 중복돼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한 번씩만 출력하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순서가 20번이 먼저 나온 이유는 검색할 때 테이블의 첫 번째 행부터 검색을 하겠죠. 첫 번째 직원이 20번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결과는 20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원이 30이기 때문에 두 번째도 여기 30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직원은 30이에요. 중복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력했던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얘는 검색 결과에서 제거를 해요. 네 번째 직원이 20번 부서죠. 그 전에 검색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출력 결과에서는 제거를 합니다. 그럼 30번, 30번 다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직원에 와서야 여기 10번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10번이 세 번째로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죄송합니다. 뭐 8번부터 14번까지 직원들을 보시면 전부 다 10번이거나 20번이거나 30번이거나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스팅크트 구분이 되는 부서 번호는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아,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정렬 순서는 오더바이로 정해버리시면 돼요. 어, 뭐 오더바이 DPTNO 그래버리면 10번, 20번, 30번 그런 순서로 정렬 순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출력할 때 사용하는 문법은 select distinct 구문이에요. select distinct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쭉 나열하시면 되고 여기서 컬럼 이름도 2개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rom table 이게 문법이에요. 네, 혹시 이해되세요?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죠? 자, 어, 문장을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문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출력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의 문장을 select와 select distinct를 비교를 해볼게요. select 문장과 select distinct 문장 비교라고 할게요. 자, 부서 번호와 업무를 검색하겠습니다. 부서 번호와 업무를 검색하는데 어디에서? EMP 테이블에서 검색할게요. 몇 개 나오죠? 14개 나오죠. 첫 번째 직원은 20번 부서에서 일하고 클럭이에요. 두 번째 직원은 30번 부서에서 일하고 세일즈맨이에요. 세 번째 직원도 똑같아요. 30번 부서에서 일하면서 세일즈맨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검색한 내용만 보면 똑같은 결과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EMP 테이블 보시면 두 번째 직원은 앨런이에요. 앨런인데 세일즈맨이고 업무는 영업사원이고 30번 부서에서 일해요. 세 번째 직원은 워드예요. 워드인데 영업사원이고 30번 부서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부서 번호와
부서 번호와 업무로만 보면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냥 select 문장만 쓰게 되면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들을 다 검색을 해줘요. 그렇죠? 자, 이 문장과 distinct 하나를 넣었어요. distinct 그리고 dist로 자, from emp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는 행이 몇 개 나와요? 행이 14개가 아니라 9개만 나옵니다. 9개만. 20번 부서의 자, 오더 바이를 다 넣어볼까요? 오더 바이를 넣으시면 조금 더 아마 보기가 좋을 거예요. DPTNO. 자, 순서로. 여기도 오더 바이 DPTNO. 자, 이런 순서로 볼게요. 위쪽 먼저 보겠습니다. 위쪽 먼저 보시면 기본적인 순서는 select from order by. select distinct도 마찬가지예요. select distinct from order by입니다. order by고요. 음.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결과는 위쪽에 select 문장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select 문장을 실행한 결과고요. 직원 숫자만큼 나옵니다. EMP 테이블에 있는 행의 개수만큼 나와요. 10번 클럭, 10번 매니저, 10번 프레지던트. 20번 애널리스트, 20번 애널리스트, 20번 클럭, 20번 클럭, 20번 매니저. 자, 이렇게 보니까 중복되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죠. 그죠? 뭐랑 뭐가 중복이 돼요? 20번 부서를 보면 애널리스트, 분석가 2명 있고요. 클럭, 격리사원 2명 있어요. 중복되죠. 어. 30번 부서 볼까요? 30번 부서는 클럭 1명이고요. 매니저 1명이고요. 세일즈맨만, 영업사원만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중복되죠. 중복되죠. 밑에 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distinct, select distinct. 10번 부서에 클럭이 몇 명인지 관심 없는 거예요. 10번 부서에는 클럭이 있고, 10번 부서에는 매니저가 있고, 10번 부서에는 프레지던트가 있다.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중복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구분이 되는 데이터들만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20번 부서의 애널리스트, 클럭, 매니저. 30번 부서의 클럭, 매니저, 세일즈맨. 요렇게만 보겠다라고 하는 게 select distinct 문장입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중복되지 않은 것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수치를 뒤에다가 입력시켜줄 수 있고 10번에 클럽은 10명이다 이렇게. 어, 그룹 바이 쓰셔야 돼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좀 더 복잡한 쿼리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번 부서 클럭이 몇 명이 있고 20번 부서 매니저 몇 명이 있고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라고 하는 또 다른 키워드도 쓰셔야 돼요. 네, 좋은 질문이셨고 많이 앞서간 질문이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다룰게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중복된 데이터를 네, 제거하는 건데 네, 디스팅 디파트 넘버에서 네. 이게 자, 네. 10, 10, 10 해서 3개가 나오면 중복되는 거 아니냐? 된 거 아닐까요? 아, 네. 이 distinct의 의미는요. distinct의 의미는 요거 두 개 묶어서 distinct란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번 부서에서 10번 부서의 클럭과 10번 부서의 매니저는 다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쪽에 요거는 부서 번호만 다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10번, 20번, 30번 딱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여기 있는 distinct는 이거 전체를 수식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구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의 클럽과 10번의 매니저는 다르죠.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좋은 질문이셨고요. 네. 혹시 제 답변 이해되셨어요? 다른 분들도? 어. 디스팅크트,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요거 하나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쳤을 때 다른 것들과 구분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서 번호가 다르거나 또는 업무가 다르면 다른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그게 디스팅크트예요. 그게 디스팅크트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디스팅크트라고 하는 거는 두 번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어차피 에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네. 실행하기 전부터 빨간 펜 선생님이 등장하셨어요. 어, 요거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재미없나요? 빨간 펜 선생님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너무 옛날인가? 네. 디스팅크트는 두 번 쓰실 수 없어요. 디스팅크트는 항상 셀렉트 다음에 바로 디스팅크트. 자, 이게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부서번호 구분이 되고 잡도 구분이 돼야 된다. 둘 다 동시에. 이런 문장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팅크트는 여러 개의 컬럼을 합쳐서 뭐 여러 개들 중에서 하나라도 다르면 다르다라고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지. 부서번호 다르고 잡 다르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겠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팅크트를 이렇게 컬럼 이름마다 디스팅크트를 사용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문법적으로 틀린 문법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때 select distinct 키워드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엔 컬럼들을 나열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 쓴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건 에러가 나는 문장이어서 주석 처리해 버릴게요. 주석 처리해 버리고 주의하실 점. 디스팅크트 키워드는 한 번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사용하셔야 되고 어, 이렇게 할까? 디스팅크트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사실 이 그 위쪽에서 질문 주셨던 분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디스팅크트의 역할은 뒤쪽에 어떤 데이터 그 컬럼들을 합쳐서 구분만 되면 그러니까 여러 개들 중에 하나만 다르면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키워드이기 때문에 select distinct 딱 요렇게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컬럼 이름들은 뒤쪽에 나열하는 거고 얘는 의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그 문맥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디스팅크트라고 하는 키워드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어, 이 파일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너무 또 그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100라인 가까이 되면 또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하실 때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주제도 좀 바뀔 거고요. 주제도 좀 바뀔 거고 그다음에 내용도 좀 너무 길어졌으니까 새로운 워크시트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워크시트 만드실 때 어떻게 한다? 여기 요 버튼 있죠? 요거 SQL이라고 써져 있죠. 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이게 SQL이라고 써져 있어요.
SQL 워크시트 만들기. 단축키는 Alt F10이에요. Alt F10. 네. 요거 하시게 되면, 어떤 계정으로 접속할 거냐를 먼저 물어볼 거예요. 스컷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비어있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비어있는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아무것도 작성이 안 돼 있을 때는 얘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 S 아무리 눌러봐도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되고 한 글자 이상이라도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한 글자 이상이라도 입력을 했을 때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이때부터는 저장할 수가 있어요. 어, 뭐 주석밖에 없지만 이렇게 해서 컨트롤 S 해볼까요? 컨트롤 S 하면 저장하기 다이얼로그가 나옵니다. 저장하기 다이얼로그가 나오고요. 저는 랩 SQL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 파일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 세 번째 파일이죠. 그래서 SQL 3번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where라고 하는 조건 검색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where라고 부제목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 파일 날아가면 안 되니까. 작성하던 파일 갑자기 갑자기 종료돼가지고 작성하던 거 날려버리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장부터 하고 시작해요. 이렇게. 네. 자, 여기서 다룰 내용은 조건 검색이에요. 조건 검색, where, 부문. where 부문. 조건에 맞는 행들만 선택하기예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검색했었던 거는 테이블에서 행은 전체를 다 검색을 하는데, 디스팅크트 제외하고, 테이블에서 모든 행을 다 검색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컬럼들만 쏙쏙 뽑아냈던 거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쿼리들을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테이블에서 원하는 컬럼들을 선택하기였었어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 테이블에 있는 행 전체가 다 출력이 됐어요. 14명이 있으면 14명이 다 출력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었던 쿼리는 그런 거예요. 디스팅크트 빼고, 디스팅크트 빼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에는 14명이 있지만 14명이 다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10명만 검색이 될 수도 있고 5명만 검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뽑아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 EMP 테이블을 보면서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뽑아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몇 명 나올까요? 이렇게, 이렇게. 또 없죠. 네. 이렇게 3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조건 검색이란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행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제가 너무 쉬운 거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네. 이해되시죠? 어,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어, 격리 사원들에 대한 정보만 뽑아줘. 그러면 클럭, 클럭만 찾으라는 얘기겠죠? 클럭이 또 있나요? 여기 한 명 더 있네요. 뭐 이렇게. 그죠? 그러면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스미스라고 하는 클럭. 그 다음에 뭐 30번 부서에서 일하는 제임스라고 하는 클럭.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뭐 밀러라고 하는 클럭. 이런 식으로 그 원하는 행들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문법을 어떻게 작성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검색이란 조건을 만족하는 행, 영어로는 row라고 하죠. row. 행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법은요? 문법은 select를 쓰겠죠.
그 다음에 컬럼들을 쓰겠죠. 어, 어, 조건절에서도 모든 컬럼을 다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하더라도 모든 컬럼을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컬럼만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일부 컬럼들만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from, from. 테이블 이름 쓰셔야 되겠죠. 테이블 이름. where는 그 다음에 나와. 그리고 여기에서 조건식을 써요. 조건식. 만약에 정렬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정렬은 제일 마지막에. order by. 그리고 정렬하려고 하는 컬럼 이름들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 지켜주셔야 돼요. 셀렉트 문장은, 셀렉트 문장은요, SQL 문장들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길어질 수 있는 게 셀렉트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아주 심한 경우 정말 몇십 줄이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몇십 개의 라인이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키워드들의 순서예요. 선택해라, select, from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 where 무슨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제일 마지막에 출력할 때는 order by 어떻게 이 순서 지켜주셔야 돼요. 아셨죠? 무슨 무슨 컬럼들을 선택해라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출력할 때는 이런 순서로 이거예요. select from where order by 순서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게 문법이고요. 어, 예제를 만들기 전에 몇 가지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조건식 여기 where 다음에는 조건식을 쓴다 그랬어요. 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식.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식이에요. 음. 근데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맞다, 틀리다,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판별을 내리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을 의미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같다, 같으냐, 다르냐, 크냐,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true 아니면 false밖에 없잖아요. 그죠? 같은가요? 하고 물어보면 네, 아니요밖에 없죠. 다른가요? 물어봐도 네, 아니요밖에 없죠. 큰가요? 이렇게 물어봐도 네, 아니요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조건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이 있는데 조건식에서 사용되는 연산자들이 있는데 연산자들의 종류는 크게 크게 비교 연산자가 있어요.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같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느낌표와 등호를 붙여서 씁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 그 다음에 요거는 크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거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작다. 그 다음에 요거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요,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수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호처럼 만들어진 연산자들 이외에도요, is, null, is, not, null과 같은 그 키워드로 만들어진 연산자들도 있어요. 키워드로 만들어진 연산자들도 있고, 각각의 의미는 저희가 예제 문장을 만들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논리 연산자라고 불리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논리 연산자는 세 가지예요. and, or, not. 세 가지가 있습니다. and는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면 참.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거짓.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 둘 다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
낫은 참은 거짓으로, 거짓은 참으로 바꿔주는 게 낫. 논리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연산자들이 여기 점점점이라고 썼으니까 또 다른 연산자들도 더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예. 비교 연산자는 종류들이 굉장히 많고요. 종류들이 굉장히 많고 논리 연산자는 요거 세 가지 and, or, not이라고 하는 세 가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런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where 다음에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부서 번호가 10번인 녀석들을 찾아주세요. 또는 급여가 1000 이상인 직원들을 찾아주세요. 이런 문장을 where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조건식들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소개만 드리고요. 소개만 드리고 간단하게 예제 하나만 만들어 보고 저희 점심시간 가질게요.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겠죠. 직원들의 4번 이름, 부서, 번호를 출력하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부서 번호가 당연히 10번이라고만 나와야 될 거예요. 다른 부서가 나오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자, 순서는요. select from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where예요. select from where예요. select from where. 자, 4번 이름 전부 다 무슨 테이블에 있어요? 부서 번호까지. 4번과 이름과 부서 번호 전부 무슨 테이블에 있죠? EMP 테이블에 있죠. 그럼 from EMP. EMP. select 검색해라. 우리 검색할 거는 4번 검색할 거고요. 이름 검색할 거고요. 부서 번호 검색할 거죠. 컬럼 이름들 기억 안 나시면 어, 옆에 참고하면서 보시면 돼요. EMP 테이블에는 EMPNO, ENAME, DPTNO. 요거 보시면 컬럼 이름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 조건. DPTNO가 같다. 10번. 이렇게 합니다. 결과 볼까요? 결과 보시면 EMP 테이블에는 총 14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지금 셀렉트 문장은 몇 명만 출력을 해주죠? 3명만 출력을 해줍니다.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들만 찾았기 때문에 부서 번호가 10번인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들만 찾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문법은 select 순서 from where 이런 순서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select from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비교하시는 거는 컬럼 이름과 어떤 값을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컬럼에 있는 값이 10번과 같으면. where는 where는 그 영어에서 if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되죠. 뭐뭐를 만족하는 경우에라는 어, 뭐뭐를 만족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where를 조건식, 조건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절. 저희가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는 이렇게 다른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내용들을 검색하는 많은 예제들을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빨리 점심 먹으러 가고 싶어서 질문들 안 하시는 건가요? 또 썰렁했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